편지함 속의 봄, 먼지 속에서 피어난 기억. 정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안 정리를 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손끝은 여전히 야무졌다. 겨울 이불을 장롱 위에 올리려다가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에 손이 닿았다. 어머, 이게 뭐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니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다. 정순에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글씨체를, 이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바랜 편지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세월의 무게로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지만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생생했다.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자 희미한 장미향이 올라왔다. 그때 그가 편지지에 뿌렸던 향수 냄새였다. 현수야.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입술을 스쳤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1975년 그 봄날, 20살 정순의 마음은 벚꽃처럼 설레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현수와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정수나 현수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일이면 정말 가야 해. 군 입대 영장이 나온 것이다. 그때는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야 했고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젊은 연인들에게 영원처럼 길었다. 편지 쓸 거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쓸 거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쓸 거야. 현수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꼭 돌아올게. 봄이 되면 돌아와서 너하고.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20살 청년에게 프로포즈는 아직 너무 무거운 단어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기다릴게.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겨울이 와도 계속 기다릴게.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현수가 정순의 머리에 앉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이 꽃잎처럼 내 마음도 너에게 떨어졌어. 영원히. 군대에 간 현수는 정말로 매주 편지를 보냈다. 때로는 일주일에 2~3번씩도. 편지지는 늘 장미향이 났고 그의 서툰 글씨로 가득했다. 정순이에게 오늘도 내 생각을 했어. 훈련 받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면 내가 더 보고 싶어져. 우리 처음 만났던 날 너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지? 나도 매일 밤 별을 보며 소원을 빌어. 빨리 돌아가서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봄이 오면 벚꽃길을 같이 걸을 거야. 그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꼭 들어줘. 그 말을 하려고 매일 견디고 있어. 사랑하는 정순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현수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순에게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다. 처음엔 군대 사정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순을 불렀다. 정순아, 현수 말이야. 네, 현수 오빠가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훈련 중에 사고가 났다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가난한 농부의 딸과 사귀는 아들을 못마땅해 했던 현수의 부모가 아들의 편지를 가로채고 정순의 집에 거짓 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순은 그 모든 사실을 몰랐다. 정순은 현수가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현수가 있었다. 벚꽃이 필 때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면 그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서도 현수의 편지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의사를 가면서도 짐을 정리하면서도 절대 버릴 수 없었던 것들. 그런데 오늘 경로당에서 영자가 한 말은 정순의 세상을 다시 뒤흔들었다. 정순아, 현수 살아있어. 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더라.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해.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살아있다고? 5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그동안 서울에서 살았나봐. 자식들 없이 혼자서. 요즘 고향에 내려와서 치료받고 있다더라.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읽었다. 현수의 글씨를, 그의 마음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모든 편지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고 돌아오려 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20살 그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가서 뭐하나. 나이 들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현수의 목소리였다. 정수나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줘.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망설일 수는 없었다. 정수는 편지함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정순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406호 현수가 있다는 병실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창가에 앉아있는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야윈 얼굴, 하얀 머리, 깊게 팬 주름.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20살 때의 그 눈이었다. 정순이, 현수의 입술이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순이 맞지? 정순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수가 먼저 말했다. 편지 못 받았지? 나도 너의 답장을 기다렸어. 매일매일 기다렸는데 나도 몰랐어. 당신이 살아있는 줄.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다음날 현수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았다. 정순이 그를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마침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현수야, 이거 봐. 정순이 편지함을 꺼냈다. 현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내가 쓴 한 장도 안 버렸어. 하나도. 현수가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다. 참 서툴렀구나. 내 글씨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글씨였어.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날렸다. 현수가 정순의 어깨에 앉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50년 늦었지만 약속 지키러 왔어. 봄에 너를 만나러. 늦은 게 아니야. 딱 맞춰 온 거야. 정순이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 늙었어. 주름도 많고 머리도 하얗고 그래도 마음은 그대로야. 20살 때 그 마음 그대로.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50년 만의 웃음이었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현수는 그날 밤부터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비록 정순이 매일 병문안을 와도 그는 여전히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정순에게 오늘 너를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50년을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해. 내 젊음을 기다림으로만 채우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내 편지를 간직해줘서 그 마음 덕분에 나도 살 수 있었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자. 잃어버린 시간들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자. 봄이 와서 고마워. 너라는 봄이 와서 고마워. 현수의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순이 곁에 있어 그는 행복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다.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했다. 어느 날 현수가 말했다. 정순아,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가더라도 괜찮아.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내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현수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다음 생에도 널 찾을 거야. 그때는 더 일찍 찾을 거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약속해. 다음에는 편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매일 만나자. 그래, 약속할게. 현수는 그의 여름
나름의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정수는 슬프지 않았다. 그와 함께한 마지막 몇 달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정수는 현수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정수나, 고마웠어. 50년을 기다려줘서,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이제 나는 안심하고 갈 수 있어. 편지함 속의 봄은 끝나지 않을 거야. 벚꽃이 필 때마다 별이 보이는 밤이면 생각해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첫사랑도 마지막 사랑도 모두 너였다고. 다음 봄에 다시 만나자.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현수가.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사랑은 시간보다 강하구나.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정순에게는 그것이 현수가 보내는 마지막 편지처럼 보였다. 그렇게 편지함 속의 봄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